대치맘 잉글리쉬 배수루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3단계에 해당되는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신 문제 유형과 수능 문제 유형에 관련된 설명을 할 텐데요. 중등부든 고등부든 내신 문제 유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에서 활용하는 유형을 많이 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당연히 그렇고요. 중등부에서도 다는 아니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서 수능 문제 유형에서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해서 시험 문제를 만들고요. 유형이니까 중등부에 특화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 제가 끝에 영영사전식 표현이라고 했죠? 요건 이제 중등부 내신이나 또는 이렇게 외고 같은 데에서 어떤 어휘를 영영사전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이 맞냐 틀리냐 또는 그 영영사전식 표현이 어떤 단어에 해당되는 표현이냐를 객관식 또는 심지어 주관식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 여하튼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때 말씀드렸나요? 특정 지역, 내신에 민감한 지역, 그렇죠? 강남 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그런 지역에서는 요 비율이 높아져요. 어휘에 힘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 영어학원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해요. 직접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역대 나왔던 영어 문제들, 문법적으로 틀린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거의 개수를 골라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기출 문제를 쭉 나눠드린 뒤에 일부러 살짝 시간을 드립니다. 이 설명에 준비하는 척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5분, 10분 시간이 남으면 자료를 주면 일단 자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은 본인들이 풀어보거든요. 그래봐야 중학교 영어인데, 중학교 학교 내신인데 쭉 풀다 보면 당황해요. 이건가 저건가?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답지를 쭉 나눠주면서 문제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면 학부모님들이 다 놀래요. 왜냐면 10개 중에 맞는 게 2-3개를 넘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스카이 출신이고 이렇게 일정 전문직군들이 일정 비율 이상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더 놀래겠죠. 내가 아무리 졸업한 지가 오래돼도 그래야 봐야 중학교 영어인데 애들 영어 시험 문제가 어렵구나라는 거를 체감하게끔 유도합니다. 근데 그때 활용하는 그 문제들이 알고 보면 저는 제가 직업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하지만 아닌 거에 해당되는 것들만 30-4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하나 없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데 문법 문제에서 글쎄 이게 틀렸다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았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문장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내버리면 이걸 전문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에 해당되는 별거 아닌 영문법이 사실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심지어 저희도 영어 선생님을 채용할 때 아주 기본적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보다는 경험치가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 집사하고서 드리기도 합니다. 영어학원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일정 능력 이상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보면서 웃어요. 이 지역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명문 중학교 특목고를 몇십 명씩 보내는 그런 중학교 학교 지난 학기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모아놓으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답안지 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채점할 필요 없어요. 그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튼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수능 문제 유형에서 내신이 예민한 학교다라고 하면 수능처럼 딱
특정 문제 유형을 돌아가면서 쭉 고르게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패턴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이 있는 분야가 있어서는 안 되게끔 만듭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자, 그리고 2번, 3번은요. 내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주관식 단답형도 있고 주관식 서술형도 있는데 주관식 단답형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무슨 뜻이냐? 또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의미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본문 속에 있는 다른 단어를 활용해서 형태를 바꿔도 좋으니 써라. 결과적으로 그 부분이 무슨 뜻인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지문 속에 있는 어떤 단어인데 품사는 다를 수 있으니 같다고도 얘기 안 해요. 다르다고도 얘기 안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형태를 바꿔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써라. 본문 속에 있는 어휘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주관식 단답형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3번에 의해서 내신의 서열은 결정됩니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런 식으로 조건을 쭉 다는데 그 조건의 용어가 문법 용어예요.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를 반드시 활용해 주세요. 하다못해 가주어 진조 형태를 반드시 활용해 주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또는 as if 유형을 as if 표현을 반드시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문법 용어를 복합 관계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관식 서술형을 쓸 때는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학습도 괜찮아요. 문장을 통째로 완성시키다 보면 완성시킨 문장의 유형이 일정 개수 이상 넘어가면 그게 저절로 영작 능력이 됩니다. 저절로 문법 구사 능력이 되기도 하고요. 문장을 어렸을 때는 통째로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아주 훌륭한, 지금 현재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 학원을 다니고 계신다면 그 영어 학원은 아주 훌륭한 학습을 시키고 있는 학원이에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수록. 문법 구사 능력은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 문제 자체는 수능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지만 문법 구사 능력이 문장 의미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독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문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문법 구사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느낌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내신 문제 유형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고3일 경우 또 현재 중등부 학생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특목고를 지나가고 싶다. 지역에 있는 자사고를 들어가고 싶다. 명문고가 아니더라도 막상 가보면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왜 와 있지 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1단계 때 설명드렸죠? 거기만 이게 그런 학교를 가보면 알아요.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게 목표인 학생과 그 학교를 들어간 게 출발점인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대를 나왔지만 서울대를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고요. 서울대를 졸업한 게 인생의 출발점인 사람이 있어요. 나와 같은 서울대 동기, 제가 고대니까 저와 같은 고려대 동기 중에 유명한 애 누가 있어. 그게 저의 유일한 마지막 위안으로 남는 그런 고대 출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주변의 동기들 중에, 동문들 중에 누가 유명해. 이게 마지막 위안거리인 인생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출발점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하고 아이의 풀 능력을 발휘해서 딱 들어가는 거에만 성공하는 역량까지면 잘못하면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바닥을 깔아주는, 내신에서 바닥을 깔아주는 층이 돼버립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도 그 성적이 유지되냐? 아니라니까요. 죽어라 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위 30%에서 조금 위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하위 30%에서도 아래예요.
만약에 하위 그 30%에서도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올라가려면 그 친구는 원형 탈모증 걸려가면서 엄청나게 죽을둥살둥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특목고나 명문 자사고를 들어가는 게 정말 좋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 it depends.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게 누군가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주변에 많으면 굉장히 자극을 받는 스타일의 성격이면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면 살짝 주눅드는 내성적인 약간 이렇게 조금 주눅드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래 버리면 차라리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죄송해요. 지역에 있는 일반고에서 유리한 내신을 따서 수시로 대학을 들어가고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내 자식은 자극을 받는 스타일이다 라고 정의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이렇게 죄책감이 덜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식은 그런 스타일이다. 자신 성격을 이제 부모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정의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인지 저런 스타일인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애는 애가 원해서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식은 내가 안다. 자식을 제일 모르는 게 부모일 수 있어요. 나만 몰랐구나. 그게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 자기가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가 그걸 원하면 본인도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대목에 대한 판단은 학부모님께서 알아서 현명하게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자, 수능 문제 유형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하다못해 최저가 있는 학교면 만약에 그럼 최저를 넘길 정도 또는 넘기는 데 있어서 제일 유리한 등급 1등급을 확보할수록 좀 타과목에서 아무래도 좀 여유분이 생기니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능 영어에서도 일정 등급 이상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과거에는 어려운 수능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었어요. 비록 한 문제긴 하지만 어법 문제, 그리고 빈칸. 길어질수록 오답률이 올라가고요. 대부분의 오답률 높은 유형은 빈칸 추론이니까, 그리고 나서는 순서나 위치를 정하는 문제에 집중돼 있었어요.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주장, 요지, 주제, 제목에서 주제, 제목 여기에서 요 단계에서 학생이 지문을 읽고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정답을 뭘 골라야 되지? 100%?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추상화, 관념화, 상징화, 비유화 했을 때 알아보는 능력, 국어 능력이에요. 국어 학원 꼭 보내셔야 됩니다. 또는 학원을 꼭 보내란 얘기는 아니고요. 학교 국어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어야 돼요. 책도 많이 읽고. 국어 능력이 영어 능력의 끝이에요. 영어 구사 능력이 국어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럼 영어 네이티브란 얘기니까.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은.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자, 필수 학습 전략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폭넓은 어휘력 완성. 특정 단어의 뜻 하나, 제일 짧은 거.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 왜 애들이 단어의 뜻을 잘 안 외울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빨빨 쓰고 빨빨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짧은 뜻 하나, 단어 하나당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초딩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다양한 품사, 다양한 의미로 쓰인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렇다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외우기에는, 그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에는 생각만 해도 너무 이게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그래서
제대로 어휘 학습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단어가 어떤 다양한 품사로 쓰여서 문맥에 따라 어떤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를 넓고 이렇게 깊이 있게 외우는, 내가 의미를 알고 있는 그 단어의 절대 개수를 늘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일정 난이도 이상의 어휘는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말 해석 완성 능력. 거기에는 우리나라 말에 있어서도 칼로케이션, 이 병치라고도 하는데 어울려 우리나라 말을 선택해서 쓰는 국어 실력도 개입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3번에 얘기를 또 쓴 거예요. 우리말 전환 과정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말 못하면 영어 안 됩니다. 영어 실력이 어느 이상 늘지 않는다. 고민이다. 우리말의 문제가 영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말 구사에 있어서 벽에 부딪혀버리면 당연히 영어에 있어서도 확장이 안 돼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4번 영문법의 그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그런 뒤에 용어를 암기해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냐. 이건 이제 한국식 내신, 중등부든 고등부든 한국식 내신 영어에서 요게 있지 않으면 정교한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애들 중에 전국 모의고사 하는 95점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근데 네이티브 애들 중에 학교 내신 영어 시험을 보면 90점 못 넘고 80 몇 점에서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학교 내신에서는 주관식 서술형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영문법 용어가 활용이 되고 해버리면 이게 패러라이즈 되더라고요. 마비가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 전국 모의고사는 뭐 95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학교 내신 영어에서 제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이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찾아오면 그 이유를 얘기를 해요. 너는 영문법 용어에 설명 나오면 저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지. 100% 그렇다고 해요. 그런 것부터, 그런 정교한 용어 정리서부터 해야 된다. 이게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성적 제일 올리기 쉬운 점수대는요, 70점대를 80점대 후반 정도로 올리는 건, 이거는 본인이 성적 안 올리려고 애쓰지만 않으면 올라가요. 제일 어려운 거는 너무 아래거나, 아예 우리말도 잘 구사가 안 되는 케이스예요. 또는 90, 한 2, 3점 정도인데 안정적인 95점 이상을 원한다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본인이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하기 싫은 걸 계속 뒤로 미루고 그거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진짜 문제는 그것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다 라고 본인이 거부해버리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거는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깨야 돼요. 본인이 깨고 나와야 돼요. 그거는. 자, 5번 다양한 글 읽기. 이 끝에 가니까 사실 이게 우리 학원이 국어학원도 아니고 결국에는 국어 실력 키우란 얘기입니다. 초등부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회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 해당되는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학생들이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예요. 결국엔 하나예요. 이게 학년 따라, 지역 따라, 문제 유형 따라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설명 아무리 들어봐야 그냥 여튼 근본이 잘 돼 있으면 문제 유형에 적응하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모의고사 두세 번 한 번 시간 재놓고 풀어보는 연습 해보고 나면 바로 그 점수 나와요. 문제 유형 때문에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특정 무형에 유달리 약하고 그건 특정 유형에 유달리 약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하기 싫은 대목을 안 바꾸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은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93점을 받고 있는데 95점을 넘는 게 목표예요. 그럼 2점 올리는 거잖아요. 93점에서 2점 올리는 게 60점대에서 80점 올리는 것보다 어려워요. 60점대에서 80점대 올라가는 그 노력은요, 본인이 의지가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본인이 안 하려고 버티지만 않으면 올라가는 게 크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93점에서 안정적인 95점 이상
이걸 원한다면 그거는 한두 가지 바꿔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애티튜드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이 오리엔테이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꾸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본인이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나는 모르겠다. 아니에요. 모르지 않아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지. 그 근본적인 태도. 쉽게 얘기하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또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게 아니다. 거부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 이 언덕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작은 언덕이에요. 그동안 높은 언덕을 다 건넜는데 마지막에 와서 요만큼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대목을 넘어가려면 아까 얘기했죠?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인식했다고 다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식한 뒤에 인정한 뒤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그 꼴랑 2점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어 교육을 수십 년간 하면서 느꼈던 학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초, 중, 고등부에 당연히 전문적인 차별성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걸 먼저 해결하는 게 그게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일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다양한 뭔가 있다고 해서 나의 근본적인 실력이 다르게 측정받을까 봐 겁내하지 마세요. 핑계입니다. 2단계 때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수능 문제 유형이 뭔지를 몰라서 성적이 안 나오나요? 공개된 지 수십 년 됐잖아요. 반복되고 있고.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문제 유형에 대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싫고 또는 그게 내가 약점이라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겁나는 대목 맞아요. 본인이 느끼는 그 대목서부터 시작하면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학부모 설명회 이 자료를 지루하시겠지만 만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오늘 설명회 과정 이 자료 화면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학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방문을 해주시고요. 긴 얘기,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